홍조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몇 년씩 방황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나 레이저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요. 관련 내용은 위 카드의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한의사로서 솔직하게 한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스테로이드나 레이저 효과 없었다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보고 열대사장애라고 해서 열 내리는 한약을 몇 달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열대사장애 말고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소위 그 열 내린다는 처방 안 써봤겠어요? 한의학 원전에 나오는 얘긴데 면허 따자마자 제일 먼저 해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올해 면허 딴 지 21년 차거든요. 10년도 더 전에 다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어느 피부과 유튜브나 한의원 유튜브에서도 듣지 못했던, 들을 수 없었던 여러분의 얼굴 열이 왜 안 내려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대사장의 얘기부터 정면으로 까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얼굴로 몰리는 것이 병리적인 현상이다 라고들 이제 홈페이지에도 써놓고 그러시죠. 근데 이 논리로 거의 대부분의 피부 질환을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설명을 하고 혹은 주사 피부염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건 일부 순환장애 환자를 제하면 대부분의 피부 환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피부 환자만 보면서 제 체감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피부 환자들에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의 열은 일단 무조건 매개체가 있잖아요. 열을 옮기는 매개체, 혈액이죠. 얼굴이 뜨거운 건 36.5도의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혈액이 얼굴 혈관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원인은 대부분 안면부의 염증이나 혈관 확장 때문이거든요. 열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염증이나 혈관 확장 때문에 혈관에 혈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열이 많아진다고 느끼는 거죠. 얼굴이 붉고 뜨거운 건 혈관 확장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혈류가 정체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혈관을 잘 줄여주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혈관 확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피부과에서도 하는 치료가 혈관 확장 억제하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증상을 열대사의 문제로 치부하고 열 내리는 약만 쓴다고 해서 나을까요? 물론 소위 열을 내리는 한약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염증이나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즉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장벽 손상이나 약물, 항원 이런 진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좋아지는데 좀 한계가 명확하죠. 실제로 제가 열대사 장애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환자들한테 진짜 열대사 장애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한의원에서 주사나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세요. 한의원에서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열대사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건가? 염증 때문에 열나는 거 빼고 혈관 확장 때문에 열나는 거 빼고 정말 내가 열대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열사병이나 아니면 심각한 혈냉 질환 혹은 레이노드 증후군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나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제 열대사장애라는 이런 좀 모호한 개념은 치우고 제가 홍조와 염증 치료를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혈관이 확장된 걸 조여주는 거예요. 이 성분들은 혈관의 톤을 조여주는 효과를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물들이 천연물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경험적으로 효과가 높았던 약물들을 선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혈관 확장을 억제해주는 약물들에 대해서는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병원 치료는 딱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도 억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의 연구들 보면은 이제 주사 피부염에는 모낭 진드기, 모낭충 이런 걸 원인으로 일부 추정을 하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는 말라세지아라고 또 미생물을 일부 원인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라세지아나 모낭 진드기에 억제가 있는 천연물을 저희 병원 치료에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열대사 장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이런 약물들을 쓰면은 일부 지루성 피부염과 일부 주사 피부염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자연수액이나 먹는 약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약물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약물들은 소위 열 내리는 약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 치료를 할 때는 열 내리는 거랑은 상관없는 개념으로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부 장벽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이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이 콜라겐 합성 촉진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쓰는데 보통 피부염이 오래되면 긁어서든 염증 때문이든 아니면 스테로이드 때문이든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동일한 자극에서도 혈관 확장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를 좀 두껍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연식이나 한약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이 섬유 아세토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약물들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약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한방 화장품, 설화수, 후 이런 거에 다 집어넣는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열대사장애랑 전혀 상관없이 써주는 겁니다. 한의사로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증상에 열대사장애라고 원전에 나와 있는 처방들을 쓰는 그 원리는 저도 알죠. 이해를 합니다. 그걸 왜 쓰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선행 원인이 없는 진성, 내인성 지루성 피부염에는 효과가 있는 처방들이 원전에 꽤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약물들을 원전에서 설명해 놓은 원리가 그거를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열대사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대사장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환자들을 봤을 때 정말 내인성으로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 해서 생긴 진짜 지루성 피부염보다는 외부 자극이나 손상이나 다른 선행 원인으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증상들이 생긴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씩 열 내리는 한약 치료를 해봤는데 똑같은 것 같다 라면은 한 번쯤 다른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위 그 열 내린다는 처방을 안 써봤겠어요? 10여 년 전에 다 써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안 낫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엉뚱하게 짚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혈관 탄력과 피부 생태계 복구라는 좀 본질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 본질만 제대로 치료하면은 여러분의 피부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희 병원 치료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요.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이 좋아요를 못 받아서 알고리즘을 못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피부염, 홍조가 있는 분들에게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